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8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받게 된 전기 스쿠터 킴스트사의 다이스 전기 스쿠터를 시승할 건데요. 저는 2월달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38만원인가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저는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 스쿠터는 세금 환급을 10% 해주거든요. 총 금액이 380 얼마로 이렇게 신고해줘가지고 30 얼마에 대한 또 세금 환급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원대로 스쿠터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따지면은. 자, 정말 저렴하게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오래 못 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뭐 이런저런 계속 밀리고 이러다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10월달에 돼서야 인수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기다린 보람이 있는지, 과연 다이스라는 이 전기 스쿠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요. 요즘 정말 많은 전기 스쿠터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이고, 사실 다른 전기 스쿠터랑 어떤 게 어떤 거인지 정말 유심히 보지 않고는 몰라볼 것 같을 정도로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승했던 H1이라는 전기 스쿠터하고도 정말 비슷해요. 디자인도 구성도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네요. 우선 정면을 보시면은 네모 반듯하며 심플한 디자인에 하얀색을 입혀놓다 보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헤드램프는 핸들이 아닌 이렇게 바디에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헤드램프 역시 뭔가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자고로 밤에 라이트도 LED를 사용해서 꽤나 밝은 시인성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로 넘어오시면 바이크가 정말 앙증맞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에 H1이라는 전기 스쿠터보다도 더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작아요. 이건 거의 아이들 장난감 수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정말 디자인적인 캐릭터 라인이나 뭐 볼륨감 없이 그냥 네모 반듯하게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 역시 디자인 연계가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네모 반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뭔가 바이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저거 전기 바이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 작고 좌우 폭도 정말 앙증맞은 느낌이 인상적이었네요. 자, 핸들은 우선 디테일적인 면이나 사용된 재질들이 정말 싸구려틱한 걸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버튼 사용 질감이나 느낌이 좀 뻑뻑한 느낌이 있었어요. 핸들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크 가격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하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창에 표현되고 있는데 검은 바탕에 흰색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저렴한 디스플레이 사용해서 밤에는 그냥 그럭저럭 시인성이 좋은데 낮에는 계기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낮에는 계기판 안 보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달리면 계기판 사이드에 이렇게 파란불이 단계적으로 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왜 일부러 넣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멋있다도 아니고 밤에는 그냥 계기판 보는 시야를 분산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였습니다. 자, 시트에 앉아서 있으면 우선 바이크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발 착지성은 정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냥 양발이 다 안정적인 착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크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바이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운송기기 중에 글쎄요, 가장 가벼운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정차 시에 제공할 것 같은 불안감은 전혀 없을 그런 바이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행 포지션을 보면 시트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발판이 좀 높은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기 스쿠터들이 발판이 높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전에 탔던 H1하고 비슷하게 발판이 좀 높은 느낌이 있어서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 약간 쪼그라앉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오래 타기에는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우선 시동을 키를 돌리고 나면 우선 주행이 가능한데 좌측 레버에 P자 파킹 버튼이에요. 버튼을 눌러서 파킹을 해제해 주시면 바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게 아이들링에는 엔진이 주는 진동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첫 스로틀 반응을 좀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 스로틀을 감자마자 훅 하고 튀어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순간 가속이 전기 운송기기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주행을 시작하면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0에서
제로 0에서 시속 20km까지는 전기 스쿠터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치고 나가 주었어요. 다만 이 초반 가속도가 중반 후반까지 쭉 이어진다는 건데, 우선 단수가 또 있어요. 오른쪽 레버에 보시면 1, 2, 3단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1단은 일단 최고 45에서 한 50km? 2단은 50에서 55km 정도, 3단은 이제 그 이상에서 80km까지 속력을 내주었는데, 계기판에는 80이라고 하는데 사실 체감 속도나 GPS상 속도로는 60 후반에서 70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체감 속도로도 절대 80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탄력 주행할 때도 좀 내리막길이 좀 가파르면은 스로틀 놓는 게 더 빨리 달릴 것 같아요. 일단 스로틀을 감으면은 무조건 80으로 맞춰져 놨더라고요. 이걸 리미트로 어떻게 걸어놨나 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우려했었던 게 이 언덕 올라갈 때, 제가 조금 언덕 올라갈 때 힘이 없지 않을까 했던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경사진 언덕도 되게 잘 올라가 주었어요. 출력 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스쿠터에 또 적응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예요. 이게 전기 스쿠터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스로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서 만약에 정차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덕에서 정차하셨다가 출발할 때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면서 스로틀 감으면서 출발하는데, 얘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놔야지만 스로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으로 언덕에서 지탱을 하고 스로틀을 감습니다. 근데 이제 스로틀 반응이 이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스로틀을 조금만 감아도 바이크가 워낙에 확 치고 나가기 때문에 언덕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주행거리는 요즘 조금 추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70에서 80km를 달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60에서 66km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키로수면 충분하게 저는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이 역시 그냥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바이크 서스펜션은 정말 말로 못할 만큼 별로였어요. 우선 전후륜이 많이 소프트하고요. 푸시했다가 올라왔을 때 꽉 잡아주는 느낌 역시 그냥 없고요. 그냥 용수철처럼 좀 뒤뚱거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댐핑량이 워낙 작아서 주행을 하면 노면 진동하고 모든 충격이 다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나마 시트가 조금 폭신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충격을 다 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이크가 정말 요동을 쳐요. 그냥 강한 요철을 크게 넘으면은 바이크가 막 와장창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스펜션을 언제 느껴봤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부족한 서스펜션이 아닐까 했습니다. 주행 중 직진 안정성이 그래도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저번에 탔던 그 전기 스쿠터 H1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그나마 있어서 나았다. 그래도 바이크가 조금 뒤뚱거림은 있긴 한데 H1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워낙 시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역시 가격대가 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겠죠. 자,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골목길, 단타치기 등 정말 이보다 쉬운 바이크가 없을 정도로 저속 골목 코너에서는 너무 편했고요. 핸들 조향 역시 정말 편했습니다. 또한 바이크 휠베이스가 워낙 작아가지고 회전 타각이 엄청 좁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코너링이 이제 고속으로 넘어가면은 특히 무게중 중심으로 이렇게 코너 도실 때 매우 위험하신데요. 우선 바퀴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그립력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만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바로 슬립이 일어나고 뒤가 막 이렇게 털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바이크 메인 스탠드도 무게중심을 조금만 눕혀도 바로 땅에 닿아가지고 긁히기 때문에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코너를 도시는 건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 무게중심 코너링 느낌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으로 코너링을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15도 각도로 누웠다고 할게요. 훅 하고 1초 만에 누워진다면은 오른쪽으로 같은 각도로 15도를 누울 때 약간 느려요. 1.5초 정도 묵직한 느낌으로 누워졌습니다. 전에 탔던 베스파 탈 때 좌우 회전의 느낌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보다 베스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무튼 좌우측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우선 바이크 바퀴 사이즈 보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바이크로는 브레이크 노면 접지력이 정말 없겠구나 라고 딱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선
바퀴 사이즈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이크 중에 가장 작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아요. 휠 사이즈도 작고 좌우 폭도 정말 좁습니다. 우선 바이크 레버를 좌우로 나누어서 사용할 때 왼쪽 레버가 이제 후륜이고 오른쪽 레버는 이제 CBS 전후륜 동시에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우선 전후륜 동시에 브레이크는 너무 압력이 작아가지고 그냥 쭉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반대쪽 왼쪽 레버 후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칼같이 꽉 잡혀가지고 좀 놀랐어요. 후륜이 이렇게 잘 드는 바이크는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후륜 잡으면은 바로 바퀴가 잠겨가지고 스키드 마크가 생기고 그냥 앞으로 쭉 밀려 나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바이크는 브레이크 제동성이 좋지 못하니까 브레이크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킴스트의 다이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우선 전기 운송기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타신다면 좀 많은 부분들이 신경 쓰이실 건데, 우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크 자체로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저는 집이 7층이라서 배터리만 이렇게 분리해서 들고 올라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무게가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17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시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만약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많이 끔찍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충전 시 집에서 충전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충전 시 냄새도 막 나더라고요. 탄내 같은 게 좀 나가지고 저는 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우선 저는 한번 완충하면은 출퇴근이 충분한 거리를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불편함은 없는데, 만약 하루 주행거리가 좀 긴 분들이시라면 충전기를 막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확인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구매하시는 게 전기 스쿠터나 전기 운송기기를 사용하시려는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차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딱 출퇴근용으로 사용합니다. 출퇴근 총 거리가 34km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무리 없이 편안하게 배터리 충전도 혼자 살기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집에 아이가 있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막 5층에 산다 이러면 솔직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크를 받았을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인데, 바이크를 신차로 분명 받았어요. 그런데 핸들 조향이 약간 틀어져서 왔더라고요. 산발이 조절이 한마디로 직선으로 똑바로 안 돼서 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조립 과정에서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겠죠. 이게 국내 생산이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바이크를 막 타고 가면은 엄청 찌그덕거리고요. 잡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라바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는 부분, 내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